임명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천의 대형 닭 가공업체에 이어 음성의 다른 공장에서도 하루 사이 10명 넘게 확진됐습니다.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80대 할머니를 구급대원들이 폭설을 뚫고 서울까지 이송해 고비를 넘겼습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 포근한 날씨 속에 개구리가 산란을 시작하고 꽃들은 봄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국인 노동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진천의 대형 닭 가공업체에서는 오늘 23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요. 음성의 다른 공장에서도 하루 사이 15명이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다 한꺼번에 전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지형 기자입니다. 음성의 한 유리 제조 공장. 어제 이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열이나 검사를 받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장과 협력사 직원 등 126명에 대해 긴급 전수검사가 이루어졌고 하루 만에 10명 넘게 무더기로 추가됐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분진용 마스크를 쓰고 다녔지만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해 집단 전파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총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확진자는 내국인 1명, 외국인 16명이며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지난 1월 충주의 한 육류 공장을 시작으로 보은, 영동, 진천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외국인 감염이 잇따르는 상태. 지난 한 달여간 충북에서 나온 300여 명의 확진 환자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국적도 제각각입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휴게실과 탈의실, 기숙사 등 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나라별로 커뮤니티를 형성해 지역사회로 전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무료 외국인 노동자 선제 검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내 2,068개 업체에 종사하는 13,000여 명의 외국인이 대상인데 이를 넘어 미등록된 이른바 불법 체류자 검사를 유도하는 게 목표입니다.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주들이 사업장 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충청북도는 선제검사와 별개로 타 시도에 방문한 외국인 노동자는 사흘 안에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80대 할머니가 구급대원의 발빠른 대처로 고비를 넘겼습니다. 지역 대학병원이 안 받아주자 3명의 119 구급대원들은 폭설을 뚫고 134km를 달려 환자를 서울까지 이송했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설이 내리던 지난 1월 말 80대 할머니가 심박동기 삽입술을 하루 앞두고 서울 예약병원으로 가던 택시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함께 있던 손자가 119에 도움을 요청해 10여 분 만에 충북대학교병원 권역의료 센터를 찾았습니다. 의식이 없으셨고 숨이 가쁘셨고 거품 무는 소리가 났습니다. 좀 너무 당황해서 119 신고를 했고 1시간 가까이 밖에서 기다렸지만 시술이 예약된 병원이나 근처 종합병원으로 가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안정적인 상황이었고 절차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면 그분이 이제 또 당일날 또 입원해서 시술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원들은 곧바로 폭설을 뚫고 충청북도 경계를 넘어 134km 떨어진 서울의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더 느려지다가 심장이 멈출 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언제든 심정지 상태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할머니는 서울 병원에 도착한 그날 밤 2번의 심정지 고비를 맞고 응급치료 끝에 다행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심정지가 몇 번 오셨대요. 병원 측에서 늦게 왔으면은 조금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행이다고 생각합니다. 이례적으로 도 경계를 넘는 구급대원들의 기지로 환자가 목숨을 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농 충북도 연맹을 비롯한 16개 농민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과 유례없는 흉년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농민들은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오늘 청주의 수은주가 16.7도까지 올라가는 등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는데요. 개구리는 산란을 시작하고 꽃묘장에서는 봄꽃이 만개해 성큼 다가온 봄을 실감케 했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다양한 습지가 조성돼 있는 청주 상당산성 자연마당.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습지 넘어 한옥마을까지 울려 퍼집니다. 수컷 개구리들은 산란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 두꺼비들도 짝짓기에 나섰습니다. 바람 쐬러 나와서 개구리 소리도 듣고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잘 나왔다 싶어요. 힐링돼서 가는 기분이고요. 들녘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10월 파종한 밀과 보리는 긴 겨울을 지나 푸른 잎을 드러냈습니다. 겨울잠을 자고서 가장 빨리 깨는 작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가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면서 이제 농번기가 온다는 신호탄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요. 청주시 꽃묘장도 봄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펜지, 스토크, 가자니아 등 봄꽃 14만 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말이면 도심 곳곳에 심겨져 시민들에게 봄 정취를 전하게 됩니다. 겨울 동안 정성 들여서 키웠잖아요. 딸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갖다가 심을 거예요.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절기인 경칩. 포근한 날씨에 햇살까지 따사로워 성큼 다가온 봄을 실감케 한 하루였습니다. 주말에도 포근한 날씨는 이어져 봄 기운은 더욱 완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라임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윤갑근 전 도당위원장의 직위 해제로 공석이 된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제천 단양 엄태영 국회의원이 합의 추대됐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정우택 전 의원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고사해 엄태영 의원의 동의를 받아 재추대했으며 오는 8일 중앙당 비대위에서 추인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임 엄 위원장의 임기는 윤갑근 전 위원장의 자녀 임기인 7월 전당대회 직후까지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다음 달 7일 충북도의원 보은선거구 보궐선거 후보로 원갑희 전 보은군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원갑희 후보는 당원 선거인단 전화 면접으로 진행된 경선에서 4선 군의원 출신 박범출 후보를 누르고 국민의힘 후보에 낙점됐습니다. 원 후보는 다음 주 중앙당 비상대책위를 통해 최종 후보가 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와 시, 군이 추진 중인 신규 투자 사업 가운데 4개가 행안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심사를 의뢰한 충북 5개 사업 가운데 오송의 청주 전시관과 주거 상업용지 조성, 충주 호암동 무예 전용 경기장 건립, 제천 제3산단 폐수 처리 시설, 괴산 메가폴리스 산단 조성이 포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영동군이 심사를 의뢰한 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현대백화점 충청점이 자동차를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포니와 롤스로이스, 벤츠 등 1960년대부터 생산된 희귀 클래식카 10대가 14일까지 공개되고 슈퍼카 모형과 김우주 작가의 자동차 일러스트 전시회도 이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또 어린이들이 클래식카와 슈퍼카 모형 자동차를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체험존도 운영합니다. 지난해 말 준공된 청주 내수생활체육공원이 시범 개방됩니다.
청주시는 다음 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축구장과 족구장, 그라운드 골프장 등 실외 시설을 중심으로 무료 개방한 뒤 5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정식 유료 운영을 시작합니다. 350억 원이 투입된 청주 내수생활체육공원은 5만 3천 제곱미터의 다목적 체육관과 여러 실외 체육 시설을 갖췄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의 건강과 여가 활동에 사용되는 맞춤형 복지비를 조기 집행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올해 맞춤형 복지비 예산의 80%인 185억 원을 이달 안에 쓸 수 있게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